오늘의 그 뉴스 분석으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가정부, 간명인 뭐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부 또는 간병인으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이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지금 보면은 이 가사 노동자로 활동하는 인구가 한 18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 동포가 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사 근로자, 가사도 이제 노동자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의 목소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요. 어쨌든 글로 인해서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발의되기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 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좀 반가운 이야기는 이 가사 노동자도 이제 노동자로 보고 직접 고용 기반 그 가사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등장을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ICT를 기반으로 한 이 가사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또 어떤 사업인지 또 관심이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분석 시간에는 이 가사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지난 6월 11일입니다. 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요. 이 가사, 육아, 간병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를 본격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그 가사, 육아, 간병 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서 이 내국인들이 안심하고 그 외국인의 어떤 이런 가사,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출입국 관리법을 시행을 한 건데요. 이것은 결국은 그 가사, 육아, 간병 이 분야에 저는 도우미도 저는 노동자로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또 한번 시사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가사 노동자 인구가 18에서 20만 명, 그 중에서 중동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사 노동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또 중국 동포들이 80% 정도를 차지하면서 외국 인력이 이쪽에 또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거는 또 다른 환경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그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되고 또 저는 현실적으로 또 간호사와 또 환자 간의 그 1대1 그 돌봄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 수요의 만큼 그 뭐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년간 또 환자를 돌봐왔던 이 간병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업계 종사자들의 또 이야기이죠. 이처럼 저런 어쨌든 그 외국인 또 특히 중국 동포분들이 대다수인 이 가사 노동 간병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또 주요하게 또 사회적으로 또 떠오르는 또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가사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먼저 이 가사 노동자라는 것은 이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 또 간병인 등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그 2011년 6월 그 가사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을 하면서 이 가사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가사 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사 노동자를 계속 이제는 노동자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소수의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12월 8일자에 경향신문이 보도가 상당히 관심을 끕니다. 그 노동자의 노동자, 그러니까 이모님이 헌법재판소에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노동자의 노동자라는 것은 특히 그 이제 가사 노동자들은 맞벌이 부부들도 어느 산업체의 노동자일 거잖아요. 그 맞벌이 부부들을 대신해서 좀 가사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노동자죠. 그리고 또 이모님, 보통 우리가 그냥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이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소에까지 갔다. 어떤 문제로 헌법재판소에까지 갔는지 그거를 이제는 심도 있게 이슈 보도한 기사인데요. 주역에게 중국 동포 최선자 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던 사례를 주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선자 씨는 중국 동포인데 이제 가명이고요. 나이는 한 64세 정도 되는 동포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최선자 씨의 사례를 잠깐 어떤 사례인지 보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이 최선자 씨는 2007년도 말에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직업 소개를 통해서 가정집을 소개받았고요. 2017년 12월 말부터 그것에 일한 그고 처음부터 받은 급여 한 120만 원 정도. 가끔씩 뭐 명절 때라든가 또 사장이 집을 비우고 오히려 해외에 갔다 오게 나오면 수고했다고 한 4, 50만 원 이렇게 보너스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한 6년째 일을 했을 때 그때 받은 월급이 한 160만 원 정도로 한 40만 원 올랐죠. 꾸준히 일을 하다가 2014년 5월부터는 그 고용주의 딸의 집에서 입주도우미로 또 꼬박 4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뭐 또 꼬박 2018년 재작년 3월 달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으니까 한 11년 가까이 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을 해서 청구 소송을 법원에 했는데 소송 결과 최 씨의 패소로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최 씨가 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근로자는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보호하는 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최 씨와 같은 이런 원고는 가구 내 고용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9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노동자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더라도 이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예외로 정한 바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대명제, 이거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195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가사노동자가 아니면 또 가사일 역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상당히 1953년 이후부터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법 중에 하나, 노동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많이 뭐 환경이 변화였고, 또 실제적으로 이전 가사 도우미가 정말 소위 이전 시대적으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이제는 노동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 모두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가 됐지만은 역시 뭐 내년 4월 15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또 폐기가 되고 마는 그런 사장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이 정규직 가사도우미도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근에 사업체가 지금 등장을 해서도 관심을 끕니다. 네, 바로 그 업계 최초로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 대리주부라고 하는 이 사업체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가사도우미도 이제는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 플랫폼 업체가 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도우미도 정규직이 되는 길이 일부나마 열리게 됐는데요. 이 대리주부라는 이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이런 그 가사 종사자가 물론 직업소개소라든가 어느 협회를 통해서 어떤 그 고용주를 연계를 시켜줘서 고용주하고 이렇게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소개서라든가 협회에는 이제는 회원으로도 회비를 내고 어떤 그 관리를 받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이 대리주부 이 플랫폼 가사 서비스 그 중개 플랫폼 사업은 직접 이제는 가사 근로자하고 이 대리주부 이 기업체 이름이죠 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주부 측은 이제는 이용자하고 이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사 근로자하고 이용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서 서비스 제공과 수령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인 대리주부를 통해서 이 어쨌든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 근로자는 4대 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퇴직금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휴게, 휴일, 유급 휴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리주부 이 플랫폼 사업을 개발한 회사는 홈스토리 생활이라는 곳인데요. 지난 9월달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또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이 고품질의 가사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한 이 사업을 실증 특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11월 27일 과학기술부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접 고용 대상을 한 1000명 정도로 한정을 해서 이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이 실증 특례를 부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또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 되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요번에 대리주부라고 하는 이 사업 모델로 인해서 이런 여러분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통 우리가 그냥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은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 배달, 또 청소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보통 이렇게 이제는 어느 협회라든가 어디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그 앱을 이용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통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 대리주부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면은 바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그냥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가사 근로자 문제, 중국 동포 분들하고도 생활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뉴스 분석 시간에 특별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이 가사 노동자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 또 배달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문의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8일 오늘의 뉴스 분석이었고요.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영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